혼자 계시죠? 요즘 이 동네에서 어르신들만 노린 사건이 많아요. 정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손잡이를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다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다정했습니다. 복지관 박수진이에요. 어르신 혼자 지내신다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문 잠깐만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빛 황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자 사는 할머니를 노린 충격적인 수법이 있었지만 재산을 지키려는 노년의 반격이 시작된 통쾌한 역전극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자 빗물 냄새와 함께 젊은 여인의 따뜻한 미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장바구니와 약 봉투가 들려 있었죠. 수진이 신발을 벗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무릎 아프시다면서요. 오늘 병원도 못 가셨죠? 약은 드셨어요. 정부는 잠시 그녀를 올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도 떨어졌고 병원 갈 힘도 없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챙겨왔어요. 밥부터 드셔야 약도 드시죠? 정부는 젊은 여인의 발걸음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병원도 가고 은행도 다니며 서류는 복잡해도 사람 마음은 단순하다고 웃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일상마저 혼자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수지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떨어진 약을 주워주고 냉장고 속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싱크대 물때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정분의 빈 공간을 메우듯 스며들었습니다. 정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작은 안도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숫자와 서류는 두렵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수진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집의 공기를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김치죽이 올랐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빈속에 약 드시면 안 돼요. 죽 먼저 드세요. 정부는 눈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니 젊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 순간 화면처럼 스쳐가는 정분의 기억. 남편과 마지막으로 떠났던 기차 여행, 겨울밤 보일러가 고장나 손난로로 버티던 기억. 이야기마다 수진이 맞장구를 치자 정부는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의 시간 속에서 살아있다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최정분의 집에는 또다시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장바구니 대신 얇은 서류철과 메모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분이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은 다정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어르신 상태가 좋아지셔서 저도 기뻐요. 오늘은 병원 예약이랑 세입자 문제 정리하려고 왔어요. 수진의 방문은 이제 정분에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면 집안 공기가 환해지고 약봉투와 세금 고지서가 덜 무서워졌습니다. 수진은 병원 예약, 세금 납부, 약값 결제까지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대신 처리했고 정부는 마음 놓고 맡기게 됐습니다. 수진이 식탁에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세입자 한 분이 임대료를 늦게 내서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요? 정부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수진 씨가 해도 되나요? 수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나서시면 더 힘드실 테니까요. 서류만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손끝이 스치는 서류철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정말 내 편일까? 아니면 내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착각하는 걸까? 그날 밤 정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은행을 오가며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던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늙고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남에게 맡겨도 되는 걸까? 불안과 고마움이 뒤섞인 한숨이 깊게 났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수진의 방문은 더욱 자연스럽게 정분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얇은 바인더가 아니라 묵직한 서류철과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진은 익숙한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임대료 정산이랑 세금 자동이체 건 처리해 드리려고 왔어요. 정부는 차를 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니 고마워요. 나 혼자선 도저히 감당 못했을 거예요. 수진은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수진의 발걸음은 이제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업무 처리의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의 대리 서명, 세입자 문제, 세금 자동이체, 보험 납부까지 일일이 챙겼습니다. 정부는 어느새 도장과 통장을 꺼내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함께 꼼꼼히 확인했을 계약서들이 이제는 수진의 한마디 설명만으로 넘겨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번 건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도 얽혀 있어서요. 이 서류에만 도장 찍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정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내 이름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수진은 잠시 눈길을 피하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손에 없게 해드릴게요. 정분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 위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층 김 여사가 마늘을 들고 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가 어르신 집에 자주 드나드는데 복지관 사람 맞아요. 정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가시가 박히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김 여사가 나가자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주변 시선이 많죠. 그래서 더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해요. 밤이 깊어 정부는 금고를 열어 남편과 함께 모은 인감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다 넘긴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정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수진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잦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주말에도 찾아와 집안일을 챙기고 약을 가져다 주던 그녀가 이제는 사흘, 나흘씩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멈추고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오던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빈자리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겨우 통화가 된 수진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건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 못 가요. 다음 주에나 뵐게요. 정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네요. 그 순간 정분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뚜렷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작은 땅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늘 붙잡고 있던 도장과 서류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이상한 봉투가 나왔습니다. 상가 보증금 인출 통지서였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안내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최근 한 달간 위임한 서류들을 훑어보았지만 언제 어디까지 서명했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 여사가 정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그 여자 못 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정부는 잠시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바쁘다네요. 일이 많다고 하네요. 김 여사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요즘 외제차 끌고 다니던데 조심하세요.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음이 점점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에게 맡긴 서류와 도장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진심으로 자신을 돕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기댈 곳을 찾다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일까? 밤이 깊어 정부는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은행을 오가며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던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늙고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남에게 맡겨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가슴속을 휘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래된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남편 생전에 알던 박노식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퇴직한 형사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라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비해 눈동자가 단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은행을 오가던 시절의 결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빗물이 거친 골목길에 아직 습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소록을 펼쳐 박노식이라는 이름을 찾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정부는 자신을 소개하며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의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노식은 꼿꼿하게 앉아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때때로 작은 메모지에 몇 줄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이 위임 서류와 계좌이체 내역을 건네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단순 명의 신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돌봄을 내세워 고령자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죠. 정부는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박노식은 눈빛을 낮추며 제안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걸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서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부터 두 사람은 은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수진에게 연락해 남은 상가도 정리하고 싶다고 유인했고,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집을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박노식은 그날 거실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하고 현관 CCTV 앱을 새로 깔아주었습니다. 정부는 평소처럼 차를 내어 수진을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오래된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오가던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늙고 혼자가 되었지만 소가만 살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깊자 정부는 침대에 앉아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녹음기의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 집의 공기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정분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설치해둔 작은 녹음기의 불빛이 전멸하며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정부는 평소처럼 차를 끓이며 떨리는 손을 꼭 모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수진의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오늘 말씀하신 상가 건의랑 세금, 자동이체, 서류 가져왔어요.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날이 제법 풀렸네요. 수지는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태도는 부쩍 빠릿했습니다. 오늘 서명만 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정부는 일부러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내 이름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수지는 짧게 눈길을 피하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정분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노식과 함께 수진의 행적과 계좌 내역을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계약은 사실상 증거 확보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평범한 택배기사 차림을 한 박노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분이 부른 친척이라는 소개에 수지는 별 의심 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노식은 조용히 서류를 살펴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령자 재산 편취 사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이 나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진이 순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박노식은 증거 USB를 꺼내 보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한 달간의 대화와 계약서 원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협박과 기망 정황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딸처럼 부르던 입으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제 그만두세요. 내 재산만이 아니라 내 삶도 함부로 가져가려 했으니까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정분의 눈빛은 더없이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속임수의 날이 아니라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과 증거 앞에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6호 법정. 묵직한 나무문이 열리고 최정분이 박노식의 부축을 받으며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뚜렷하게 들리는 정적 속 박수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USB를 증거로 제출하자 법정 스크린의 녹취가 재생되었습니다. 할머니, 상가 넘기시면 요양원 좋은데 모셔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수진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법정 안을 메웠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딸처럼 여기며 도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습니다. 제 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노식은 차분히 법정 자료를 정리하며 정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 공기는 숨막힐 만큼 팽팽했습니다. 검찰은 수진이 부동산과 예금을 가로챈 정황뿐 아니라 그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노인 돌봄 사업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인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정분과 박노식이 수집한 증거는 계좌 흐름 위임 서류 녹취로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인이 고개를 들며 짧게 변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어르신을 돕던 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뿐입니다.
판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임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고령자 재산 편취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부당 취득 재산 전액 환수 및 피해자들에게 분할 반환을 명합니다. 그 순간 정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긴 세월 끝에 되찾은 존엄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며 박노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제 어르신도 다시 삶을 시작하셔야죠.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삶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속을 뻔한 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법정을 나서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아닌 증인으로, 증인에서 보호자로 나아갈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최정부는 다시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매화꽃이 피고 지는 사이 서랍 속에 봉인해 두었던 도장과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상가와 아파트의 등기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돌아온 것을 확인하자 그제야 숨이 깊게 놓였습니다. 박노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정부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이제 통장과 서류도 제가 직접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노식은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저희도 힘써야겠죠. 정부는 전화를 끊고 잠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에 봄 햇살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피해자로만 살았던 자신이 오늘은 누군가의 경험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노인복지지역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령자 재산보호 교육 프로그램에서 경험담을 나눠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정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수진 같은 사람을 막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정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었습니다. 가족처럼 다가온 사람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는 것이 보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골목길에 핀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빗물 속에서 떨던 자신이 떠올랐지만 발걸음은 더없이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에도 가려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박노식이 보내온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어르신, 오늘 강연 멋졌습니다. 다음엔 같이 다른 지역에도 가보시죠. 정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돕는 사람이 될게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이 집안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혼자가 되어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로 시작해 증인으로, 이제는 보호자로 변해가는 그녀의 삶이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